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지난 여름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해달라며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사연과 관련해서 입법 발의된 개정안 내용 오늘 살펴볼 텐데요. 바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이하경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한 여학생들이 바로 용산 화상경마장 인근에 있는 성심여중고 학생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랑 무관하지 않죠? 어떤 네. 일이 있으셨나요? 한국마사회 하면 경마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경마장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말이 뛰어다니는 과천에 있는 경마장 같은 곳이 있고 그걸 중계방송에서 도심에서도 건물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화상경마장이라고 흔히 합니다. 이번에 용산에는 그게 이제 새로 신축해서 들어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요. 우선 그 경마장이 실제 경마가 아니고 화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베팅을 한다고 하죠. 로또처럼 돈을 걸죠. 네, 돈을 걸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해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사회 문제들이 있죠. 주로 이제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일거리가 없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안정적인 사회 환경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고 주말에도 또 아이들이 다닐 텐데 그래서 이런 그 사회 불안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하는 거고 또 국가는 이 소위 사행 산업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요행을 바라는 산업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말하면 그 시중의 말로 하면 이게 도박 산업인 거죠. 도박을 통해서 베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데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수입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이것을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마찰을 이루게 되고 해서 이게 심각화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좀 개정을 해서 국가가 적정하게 관리를 하게 하자. 숫자도 적정하게 규모 있게 유지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 화상 경마장을 비롯해 촉발이 되긴 했지만 이런 경마장이 위치한 곳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 한국마사회법 어떤 부분을 손을 보셨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화상경마장이 현행법상 장외 발매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장외 발매소. 실제로 말이 뛰어다니는 과천 경마장 같은 곳은 실제 말이 뛰어다니는 장이고 경마장이고 그 장 이외에 다른 도시 전국에 30곳이 있어요. 거의 큰 도시에 다 있는데 거기에는 중계 방송을 해서 실내에 그게 우리 장외 발매소입니다. 막권을 발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30곳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확장하지 않도록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설치하더라도 이제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재의 이름으로는 30곳은 승인을 취소하도록 이 화상 경마장을 이미 있는 곳에 장외 발매소를 30곳을 취소해라. 근데 정사정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이름을 바꿔라. 이제 장외 발매소라고 그 실체를 불분명한 이름을 버리고 실제 화상 경마장이니까 예를 들면 용산 경마장 또는 뭐 어디 경마장 이렇게 실제 내용에 맞는 이름을 붙여라.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앞서 그 30곳을 취소한다라는 의미는 그럼 이제 하지 말라. 장외 발매소 이름으로서는 더 이상 3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멈춰라. 강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름을 실제 용산 화상 경마장 또는 용산 경마장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장외 발매소는 문화 집회시설로 돼 있어요. 극장이랄지 또는 컨벤션 센터랄지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슨 시설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가 규정이 굉장히 느슨한 거죠. 아하. 그런데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경우 네. 똑같이 사행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건 위락시설로 돼 있어요. 네. 위락시설은 훨씬 강화되죠. 그래서 화상 경마장 또는 경마장 이름을 붙이면 위락시설로 취급하도록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네. 거기에 맞게 도심이랄지 새로 신설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철저히 구하는 단계를 겪게 하도록 네. 하는 법안을 강화된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실제로 주민들이 현재 구조로는 경마장에 들어선 줄 모르고 나중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는데. 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을 소모를 줄이자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화상 경마장 아까 전국에 30곳 정도라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겠죠? 예, 우선 그 전에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하면 네. 예를 들면 예식장, 집회장이면 예식장, 뭐 네. 공회당, 네. 회의장, 네. 그 속에 막권 장애발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관람장이라 하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네. 이런 것들을 넣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훨씬 허가가 쉽습니다. 위락시설이라 하면 단란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하지 않으나 유흥지점 등 네. 이런 것들이 위락시설입니다. 예. 그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아.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내용에 맞게 네. 위락시설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위락시설이 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부적하다고 인정되면 네. 지자체장이 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네. 승인을. 예. 현재는 문화관람시설로 되면 네. 불허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용도 변경만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주민들이 알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아.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47조에도 보면 같은 건물에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장례식장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는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17층이거든요. 네. 거기에 예를 들면 현재 허가 내는 것은 다 경마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시설도 쓰겠다. 네. 뭐 어린이 그 교육시설도 쓰겠다 하면 그 안에다가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한쪽에서는 막 그 도박을 배팅을 하고. 하는데 한쪽에 문화시설을 쓰면 오히려 그게 접근성을 쉽게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한국 마사회 측에서도요, 이 화상 경마장을 확장 이전하려는 것 관련해서 뭐 지역에서 일어날 어떤 민원의 가능성 이런 거를 뭐 미리 좀 타진을 해보고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용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절차 과정에서 네. 그 문제가 있어요. 절차 과정에서. 예. 네. 지금 보시면 네. 우선 이 사행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가 국민들 보시기에 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약 19조가 사행산업으로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입니다. 네. 세금으로. 예. 총 매출이. 그런데 네. 그 중에서 54%가 경마, 경정, 경륜. 그러니까 말, 우리 자전거, 또 경정이라서 조정. 네네, 조정. 예, 그래서 배팅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54%가 이 세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참여 인구가 3,236만 7천 명 중 79%가 이 세 가지인데요. 아, 이렇게도 많이 예. 하시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마, 경륜, 경정 총 매출이 10조입니다. 총 사행산업 중에서.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장외, 예.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상으로 중계하는 곳이 70%를 차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사행산업의 수익률이 네. 장외 화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과천 경마장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네. 구경하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이건 그야말로 화면을 보고 로또처럼 이 막권에다 쓰는 찍는 겁니다. 거죠. 찍는 네. 거죠. 예. 그게 어떻게 이 건전한 문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네. 문화시설이 아니죠. 예. 이건 도박 산업인 거죠. 게임장이랑 다를 바가 그렇죠. 없네요. 게임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게임은 못하게 하면서 국가가 여기서 세금 얻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예. 왜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느냐. 네. 이게 초기 단계,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에 네. 2009년도에 마사회가 이전을 네. 결정합니다. 네. 결정하는데 네. 그때 단독으로 결정을 해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정부가 농식품부가 승인을 합니다. 네. 이때까지도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2010년도 6월 30일에 가서 용산구가 최초로 건축을 허가를 합니다. 건축 허가. 근데 이때도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없죠. 문화 집회시설이니까 예, 예. 거기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지 예식장을 짓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2011년에 와서 용산구에다가 허가가 난 뒤에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네. 그 장애 발매소라는 이름으로 용도 변경을 실시하는데 그게 2011년 9월이었군요. 예. 문화 집회시설 속에 소위 장애 발매소가 들어있으니까 네.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그러니까 이미 이 결정이 났고 몇 년이 걸려서 집도 다 짓게 하고 네. 해서 이제 뒤로 물릴 수 없는 정도까지 와가지고 주민들이 이 장애 발매소 화산 경마장을 알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승인 절차 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나중에 사후로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게 법을 고쳐서 유락시설로 바꾸고 네. 초기에 의사결정할 때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영향평가를 충분히 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에 저희 법안에 그 중요한 요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마사회 측 입장에서 보면은 확장 이전을 하는 데는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현재 그 법 절차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금 보니까 문제는 없네요. 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네요. 예. 아, 이거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시설을 할 것처럼 처음에 했다가 마지막에 용도 변경을 하는. 그렇죠. 이미 이제 집을 다 지어놓고 주민들은 저게 뭔가 하다가 처음에 나중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오래됐어요. 사회적 비용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마사회 측은요, 이 용산 그 평가단의 관찰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연내 개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먼저 관찰 조사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걸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게 그 보고서입니다. 네네. 보고서인데 이 두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 네. 우선 주민 인식조사. 네. 그다음에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학부모 인식조사, 네. 학생 인식조사가 있습니다. 네. 거의 7, 80%가 부정적입니다. 네. 근데 그건 쭉 빼고 네. 그 인근에 한 몇십 명, 한 4, 50명을 네. 이렇게 관찰인으로 해서 네. 상당한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네. 관찰을 하게 합니다. 마을을 주변에 돌면서. 있는 분들. 하루에 한 4, 5회 정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변에 이제 어떤 영향이 주는가 하는데 네. 그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 조사 기간이 9월 한 달인 관계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개장 시의 현상을 예측한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17층인데 한 달 동안 3층만 개장을 했고 네. 또 일요일만 했습니다. 평일인 금요일은 뺐고요. 네. 그리고 400명, 1700명 예산인데 400명만 한정 운영해서 축소해서 단기간에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면 네. 그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수많은 사람이 더 모이고 예. 또 평일에 금요일까지도 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조사에 유일하게 상인들 조사만 좀 높게 나옵니다. 네. 주변에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상인들 조사 하나만 가지고 1에서 10까지 5가 넘어가면 부정적, 이 1이 가까울 줄 긍정적인데 4.1이라고 해가지고 상인들 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온 수치만 관찰 조사를 넣어가지고
다른 쪽 조사들은 전부 평준화를 해버리니까 네. 4.1이 나와가지고 아하. 약간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9월 한 달인 관계로 조사 결과 일반화하기 어렵고 본 개장시 현상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딱 4.1 그 하나 부분만 가지고 네. 긍정적인 평가해서 개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이 장외 발매소 설치라든가 또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네. 보는데 이 해결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미 장외 발매소가 운영 중인 곳에 주민들과의 어떤 인터뷰나 조사 자료를 반영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마사회가 초기에 기획할 당시부터 네. 어차피 이것은 국가가 꼭 해야 될 기간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없으면 좋지만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있는 거죠. 이제 논리는 이렇게 막권 발매를 지금 공식화시키지 않으면 네. 음성으로 차단돼서 오히려 불법 도박이 성행할 거다 네. 하는 가정하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의 상태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서 한 예를 들면 19조, 20조의 세금이 거치니까 네. 이 세금 걷는 재미로 이걸 계속 확장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국민의 도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현재 학자들이 그 사회적 비용, 이런 예를 들면 19조, 20조 세금을 걷기 위해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이 연구기관에 네. 국책연구기관 맡겨서 한번 조사를 시키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20조 벌자고 40조에서 70조에 이르는 그 마약 중독자 또는 자살, 네. 가정 파탄, 네. 그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네. 생각하면 버는 돈보다 잃는 돈이 훨씬 많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국민의 위해가 더 심하다 해서 네. 이 이상 더 확대하지 말고 더 강화하고 네. 철저히 관리시키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가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도박 중독자의 네. 양산을 막는다라는 하나의 명분이 있고 네. 거기서 거친 수입이 좀 좋은 데 쓰여집니까? 듣기로는 축산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고 하던데. 예, 물론 네. 국가 재정이 나쁜 데 쓰일 수는 없죠. 네. 뭐 어떻게든 뭐 축산발전기금으로도 가고 네. 지방자치단체에도 가고 해서 국민의 그 중요한 삶을 위해 생활로 쓰이지만 국민이 한쪽에서 그걸로 해서 더 피해를 보고 네. 피폐화되고 지역사회를 피폐화시켜 놓고 그 돈을 벌어서 그 세금으로 쓴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네. 장려하고 확장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규제하고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구획을 정해서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정해서 좀 나눠야 그럼요. 되지 않나 카지노 하는 산업은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절대 외국인들만 들어가게 하고 네. 국내인들의 접근은 막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이 경마장 사업도 그 화산 경마장도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제 도심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제라도 네. 좀 국가가 적절하게 네. 규제하고 건전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국마사회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개정안. 네. 이 마사회를 기금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또 층이 있지 않겠어요. 농민들이랄지 축산업자들이랄지 또 그것이 있는 지역 그 주민들이랄지 네. 그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법 규제를 또 그분들이 어떻게든 국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런 법을 내므로써 국회와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논쟁과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차츰차츰 이런 데 대한 인식이 그 하나로 돼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내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시민운동가로 네.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 다른 현안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 우리가 백화점이나 큰 유통센터에 가면 쭉 매대가 있잖아요. 예. 그
그게 그 원 건물 주인하고 그 점주하고 네. 그 상인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일정하게 세를 내고 네. 운영을 하죠. 생선 예. 가게나 무슨 가게나 과일 가게나. 네. 근데 그걸 직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네. 전체 매대를 빌려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가불, 병,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현재 법은 이 두 사람 간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법, 네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지고 이 중간 사람이 잘못해서 펑크를 낸다랄지 파산을 하면 이 밑에 사람들이 피해를 전부 입습니다. 아, 그럼 병에 대한 구제가 예, 없군요. 구제법이 없어서 네. 새로운 유통법을 보완해서 이 병들을 실제로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법 하나 하고 네. 또 이자 총액 제한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이자 퍼센테이지 이자율을 제한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원금의 얼마 이상은 이자를 총액을 네. 못 받게 하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서 좋은 저는 법인데요? 200% 정도, 100만 원을 네. 빌려가면 200만 원 이상 10년이든 20년이든 채무 그 촉구를 못 하도록. 네. 그 200% 넘어가면 네네. 그 선진국에 있는 법이니까 네.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빚지고 나중에 몇 천만 원 못 갚아서 네. 이자가 한없이 늘어나니까 죽고 네.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고리 대금업자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시지만 네. 이것도 또 법안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네. 그래서 적절하게 또 이걸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좀 활동하시는 걸 많이 알려드리셔야겠어요. 네, 주변 국회 방송이 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셔서 네. 앞으로 또 활발한 의정 네, 활동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하경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